네, 안녕하십니까.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전문병원에 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꼭 보시고 그래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 때문에 왔는데요. 눈하고 관련된 질환입니다. 눈 속에서도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끄는 질환입니다. 망막 질환이고요. 대표적인 망막 질환이 당뇨 망막증이라는 질환을 하고 망막혈관 폐쇄증, 그 두 질환하고 최근에 새롭게 관심을 끄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망막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30년, 40년 이 분야만 파보셨습니다. 원오웅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을 하신가 했더니 근심망막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하신다면서요? 예, 근심망막증이라는 이 새로 나온 병, 최근에 한 10년, 한 5년 사이에 부쩍 환자분들이 많아졌는데 우리만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즉 아시아 지역의 그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일본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그 3대 실명 원인의 하나가 끼었고 중국에서는 거의 백내장과 같은 수준의 실명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할 때 보면은 과거에는 드문드문 보였는데 요즘은 뭐 한번 볼 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근심망막변성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근시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가족분들은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근시 지금 초등학생들까지도 안경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TV 보고 게임하고 뭐 이래서 눈 일찍이 망가지는데 약해지는데 그 환자들이 망막 질환자가 잠재적 망막 질환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황반변성이었는데 연령 관련 요즘은 이제 근시 황반변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 또 중장년층에 있는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앞으로는 명심하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역시 근시에 의한 망막증, 근심망막증도 망막혈관 질환의 일종인가요? 그렇습니다. 새로 혈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맥혀서 터져서 사라져서 세 가지가 문제인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당뇨망막증이나 네. 혈관 폐쇄증은 혈관이 맥히거나 터져서 생긴 거고 혈관이 사가버려서 맥혀서 생긴 거는 또 다른 병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근심망막증 또 그 혈관이 새로 생겨서 생기는 경우 그것이 그 역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근시 황반변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망막 혈관에 망가지는 손상되는 네. 그런 근시망막증, 근시에 네. 의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 올 수 있으니까 예. 망막혈관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아주 간단한 검사죠. 망막 검사를 하면은 우리가 근시에 의한 변화를 확인이 되는데 그 근시의 변화가 확인된 그 경우에 황반변성이 숨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황반변성이 된 거는 검사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걸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물체나 화면의 중앙에 흐릿한 느낌이 들고 또 시력이 나빠지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대부분 그분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운데 허연 점이 또 검은 점이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시가 있을 때 근시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휘어져서 보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휘어져 보이는 것도 있는데 네. 이 근시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특이하게 뭉개져 보이는 게 많습니다. 아, 멸령 관련 한반변성과 좀 차이점이 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여기가 처음에 요즘 관심 갖고 계신 근심망막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니까 많이 흘러왔는데요. 예. 오늘 주제가 당뇨망막증하고 예. 망막 중심 혈관 폐쇄증이에요. 예. 그 망막 혈관이
어쨌든 망가지는 원인이 당뇨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뇨망막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망막 혈관 폐쇄증은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혈관 질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당뇨망막증은 뭐 이름에서부터 당뇨 합병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당뇨가 뭐 많든 안 많든 누구나 다 100% 망막증을 합병하게 됩니까? 당뇨가 생기면은 100% 생긴다는 말은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당뇨가 생기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한 세포부터 망가지는데 가장 약한 세포가 어디냐? 모세혈관입니다. 네. 모세혈관에 있는 그 세포벽이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면 글로 피가 나옵니다. 또 글로 진물이 스며 나옵니다. 또 글로 꽈리 같은 게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의학적으로 뭐 정맥류, 모세혈관류, 즉 혈관벽에 꽈리가 꽈리처럼 생겼다. 불어난다는 거고. 예. 글로 출혈이 나오면은 망막 출혈이 생겼다. 글로 진물이 나오면은 망막 부종이 생겼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 원리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모세혈관이 망가지니까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글로 아까 혈관 벽이 상한다. 글로 진물이 나가고 출혈이 오고 하다가 그 자리가 점점 혈액이 모자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몸 상태, 눈 상태는 혈액이 없는 데에는 혈액을 만들려고 그러는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길이 닦여야 차가 가니까요. 그 새로 생기는 혈관을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생혈관은 불행하게도 쉽게 터져버리고 쉽게 망가져버립니다. 또 주변에 섬유 조직이 막 따라옵니다. 그래서 쉽게 터져버리면은 출혈이 왕창 됩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가고 섬유 조직이 따라오면은 주변이 엉켜버려서 망막이 엉켜서 박리가 와서 실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혈관이 망가지니까 눈에는 무수히 작은 혈관들이 많은 곳인데 예. 눈에 반드시 영향이 미치겠네요. 쉽게 1번으로 오겠네요. 예,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에 의한 그 합병증보다 눈 합병증보다 예. 당뇨에 의한 눈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섭겠어요. 당연합니다. 당뇨에서 생긴 거는 서서히 알게 모르게 무심코 지나다가 느낍니다. 동맥에서 행한 거는 금방 느낍니다. 대부분요. 대부분 금방 느끼니까 조기 진단, 조기 점검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당뇨 망막은 무심코 지나다가 어느 날 당할 수가 있는데 당할 때 보면은 거의 다 망가져서 당하게 됩니다. 망막 전문의한테 왔을 때는 사실은 예방한다는 게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오니까 예. 어려울 거고 예.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죠? 더 망가지지 않게 또 막아주고 예. 차단해줘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치료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크게 보면은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 즉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방이라 하면은 당뇨 망막증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대개 10년 정도 당뇨가 걸리고 10년 정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가 언제 당뇨가 생겼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모르니까 당뇨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은 10년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얼른 이분이 10년이 넘은 분인지 10년이 안에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망막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저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매년 점검을 하십시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당뇨를 조절을 잘 한다는 조건으로 매년 한 번씩 보십시다. 혈당 조절이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혈당 조절이 안 되면은 6개월에 한 번 보거나 더 자주 봐야 되고 그쪽으로 가면은 실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는 수술을 하게 됩니까? 수술로 긁어냅니까? 어떻게 약물로 예. 해결합니까? 그래서 아까 치료 방침은 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 내용은요.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황반 부종 부었을 때 치료하는 거. 근래 한 10년 안에 나온 얘기인데 항체 주사가 거기에
이 효과가 있습니다. 상품명으로 뭐 루XX 예, 뭐 그런 것들 항체라고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쓰면 안 생기는군요. 쓰면은 사라지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생깁니다. 아이고, 그럼 또 다시 또 재수사해야 돼. 그러므로 그렇게 번거롭고 힘듦으로 근본적인 치료인 당뇨 치료를 병행해야 효과가 있고 병행하면은 치료를 뜸뜸이 자주 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질환을 없애는 것이 제 1번이고 그렇습니다. 당뇨망막증 치료의 1번은 그렇습니다. 원인 질환인 당뇨 조절이 1번. 예. 그다음에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망막 질환을 2차적으로 처치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군요. 그게 현 상황인데 어쩌다 보면은 그 시기를 다 놓치고 정식 망막증으로 넘어가서 출혈이 오고 망막이 박리가 와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치료로 해야 될 시기를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출혈이 많이 된 분들은 출혈을 다 씻어내는 섬유 조직은 뭐 이렇게 뭐 어떤 경우는 가위 같은 걸로 또 어떤 거는 집게 같은 걸로 어떤 경우는 이 질로틴 같이 탁탁 잘라내는 걸 그런 기구를 넣어서 뜯어낸다는 표현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병용합니다. 레이저 치료도 레이저로도 이제 태워서 없애는 거군요. 예, 태워서 없앤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실제 내용은 태워서 없애는 그 플러스 허혈 자리, 즉 피가 없는 자리는 신호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혈액을 보내달라는 신호가 오면 신생혈관에 갑니다. 신호를 못 보내게 하는 효과가 레이저 치료입니다. 길을 막아버리는 그렇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그 허혈 자리가 신호를 못 보내게 해서 신생혈관을 안 생기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의학용어긴 하지만 레이저 광응고술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레이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치료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보는 데까지 손상이 거니까 많이는 못 합니다. 적당히 안전한 정도만 하게 됩니다. 당뇨망막적으로 이제 그런 치료를 처치를 필요로 하는 단계가 하면 사실은 실면 직전 단계 상당히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회복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회복은 더 이상 개선은 안 되죠. 회복은 하려고 그러는 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직의 세포의 기능이 좋아져서 시기능이 회복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출혈이 와서 막혀서 가려서 그거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심혈관 폐쇄증, 눈중풍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그 눈중풍도 원장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최초 눈중풍이라는 용어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일반인 이해하기는 딱 좋은데 그걸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누구네 눈중풍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하고 나면은 어려워집니다. 한쪽 눈을 잃었단 말은 세상의 반쪽을 잃었단 말과 똑같습니다. 대개 한쪽에 생기는데요. 대개 이제 뇌졸중 중풍이라는 것도 뇌혈관도 한쪽이 어느 일부분이 터지거나 막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양쪽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망막 중심 혈관 폐쇄증은 크게 동맥 쪽과 정맥 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맥 쪽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도관이 밖에서 막힌 겁니다. 그러니 집안에 수도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얼른 수도관을 다시 틀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일주일 굶으면 물을 못 먹으면 죽겠지만은 눈은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세포 조직이니까 혈액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즉시 혈관을 다시 열어서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혈관을 다시 여는 방법은 뚫어줘야 됩니다. 머릿속을 통해서 뚫어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높고 일반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실제로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신경외과 전문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신경외과 전문의가 하고 안과에서
그 부위와 협진하고. 눈 속을 보면서 네, 네. 거기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협동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매우 국한된 네. 경험 있는 국한된 데서만 할 수 있고요. 아주 제한적인 그렇습니다. 시술이 가능한 곳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겠다는 환자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포기하고 마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눈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시력을 건져내드리고 반대쪽 눈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치료에 예방적 처치, 그렇습니다. 예방적 치료 이렇게 예. 되면 내 눈에 이상이 있다 하고 느끼는 이제 증상 가지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예. 자각 증상 보고 예, 당뇨 망막증의 경우하고 예. 이용시로 그다음에 망막 혈관 질환, 망막 중 혈관 폐쇄증, 예. 눈 이상 신호 예. 그걸 구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환자분 자신이 느끼는 내용에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시력이 예. 떨어진다, 뭐 시력이 눈은 병이 생기면 아프거나 네. 안 보이는 거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므로 환자분이 느끼는 거는 차이가 없고요. 다만 환자분마다 내가 무슨 병을 쉽게 걸릴 수가 있다.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예,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당뇨망막증으로 갈 수가 있겠고 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 폐쇄증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일반적인 이제 망막 질환, 우리 망막 건강 아직 인공망막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예. 아직도 우리 일반인들이 망막 건강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걸 조심하고 해야 될까요? 일반 식생활에서. 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 나이가 한 30세, 40세 이후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외선으로 생각합니다. 자외선. 유명한 유원지에 가보면은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멋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외선이 쌓이고 쌓여서 황반 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우리가 멋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쓰자. 또 두 번째, 영양 섭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 섭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눈과 관계 있는 것은 색소가 많은 과일, 컬러푸드, 채소입니다. 네. 컬러푸드가 황반 변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므로 컬러푸드를 즐겨 잡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망막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예.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들어봐서 아직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얘기 못한 거 있다 그러면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예. 우리가 최근까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두 가지 우리 2세대를 위해서 임신 당뇨망막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임신을 하시게 될 분들 또 그 연령대에 임하는 분들은 당뇨에 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차세대의 우리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무게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인 근시에 관해서 어릴 때부터 습관들이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쏟고 하셔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망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령별로도 어려서부터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고 30, 40대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이든 60대 이후에도 조심해야 될 것, 계층별로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네요. 특히 음식 가운데는 색깔 있는 음식은 많이 드실수록 좋답니다. 눈 건강에. 특히 망막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권오웅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